어제부터 이게 정말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입니다.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이 식사 중에 쓰러진 뒤에 숨졌는데, 자, 송 기자, 경찰이 국과수에서 1차 소견을 받았네요. 네,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식사 후에 쓰러져 숨진 겁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었는데요. 식사 후에 숨졌습니다. 근데 지금 국과수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내놓은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이렇게 된 거다. 아들이 사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 당일에 아들이 음식을 먹는 CCTV 영상도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저희가 한 가지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과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문제의 경각심을 좀 높이기 위해서 유족들 의사에 따라서 이 피해자, 숨진 희원 씨 얼굴을 가리지 않고 영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영상을 직접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을 다시 보실 텐데요. 맨 오른쪽에 그 가림 처리가 안 된 분이 희원 씨입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음식을 가져다 놓으니까 일어나려고 하죠. 예. 일어나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진을 앉히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바로 강제로 끌어안히죠. 연이어서 계속 저항을 하는데도 억지로 끌어안히고요. 떡볶이 종류를 원래부터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좀 있으면 또 희원 씨가 일어나서 이제 다른 방으로 하는데 왼쪽 뺨을 때리는 모습 잠깐 보셨어요? 저게 싫을 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희원 씨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보이는데 저렇게 계속 끌고 와서 억지로 먹였는데 한 4cm, 5cm 그 가래떡 떡볶이 3개를 계속해서 먹였고 또 이 주변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아랫배를 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먹였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싫다는데 억지로 점점점입니다. 자, 교수님도 영상 보셨지만 싫다는데 굳이 먹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먹이는 사람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제 그 꼭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이제 상태, 예컨대 지금 굉장히 그 근육에 경직이 와가지고 삼킴 반응을 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런 분들께는 사실 저렇게 밥을 뭉쳐놓은 김밥이나 떡볶이도 쌀을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 씹어야 되고 맞습니다. 삼키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키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덩어리가 크면 기도가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그러면 지금 저곳이 일반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 시설이라는데 저렇게까지 무조건 먹이는 게 목표였을까? 더군다나 지금 먹이는 과정을 보시면 그냥 마구잡이로 붙잡아 앉혀가지고 입에다가 우겨 넣는 게 식사인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강제로 입에다가 마구 우겨 넣어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먹이고 난 다음에 폭행까지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제가 이 11년 차 장애인 부모다라는 분의 어떤 글을 봤는데, 보통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식감 이 선호가 분명하고 특히 이제 턱관절 같은 게 약한 경우에 음식 선택에도 많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복지센터에 들어갈 때는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조사를 거친답니다. 그래서 네. 비선호 음식,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음식 같은 걸 분명 적어내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요. 자,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면이 펼쳐진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족들 역시도 지금 하는 얘기가 분명히 그 센터 측에 우리 애한테는 이런 거 먹이지 말아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김밥을 미리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기 김밥과 떡을 먹이는 장면이 나왔는데 김밥은 절대 싫어하니까 먹이지 말라 이런 말도 어머니가 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이 시설에 입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소를 앞두고 센터장과 면담을 할 때 아버지는 싫어하면 밥은 먹이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집에 와서 우리가 먹이면 되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3시간 반씩 가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한 상황이었던 건데 저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희원 씨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데요.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애인 학교에 다녔는데 큰 문제 없이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잘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학교도 가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장애인들과 어울리라는 의미에서 저기를 보낸 건데요. 예. 일주일에 2, 3회 정도 보낸 건데 그러다가 저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자, 손 변호사님.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밥, 떡볶이 이게 원래 예정된 식단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이 시설에 8월 식단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날 메뉴가 소고기 미역국, 소불고기, 계란찜, 상추쌈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급식이 된 거는 떡볶이와 김밥이잖아요. 또 표에는 원래 없던 건데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바뀌었는가 물어봤더니 연수구는 당시에 그 조리원이 휴가를 가면서 메뉴가 바뀐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이 국 반찬 이렇게 밥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좀 수월하게 이제 식사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좀 손이 많이 가는 이런 것들을 좀 빼고 대신 쉽게 먹을 수 있는 예. 이런 김밥이나 떡볶이로 바꾼 거 아니냐.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족들도 이런 식의 예정된 식단이 갑자기 변경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관련 자료를 봤더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애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질식 우려 때문에 음식물 특히나 이제 상당히 좀 그 주의해서 줘야 한다 이런 게 되게 기본이라고 봤는데요. 이 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이 막 거의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좀 우겨 넣지 이게 진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좀? 뭐 일단 소양이 없어 보이고요. 예, 심지어는 지금 이분이 뭐 소위 내성마비인데 지금 그러면은 뭔가 그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의자에 앉혀놓을 수 없으니까 의자에다가 굴복을 시키기 위해서 배를 때리거든요. 예. 그러면 배에 힘을 못 주니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런 종류의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전문 지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시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말 무조건 원하는 이제 루틴한 생활에 저 장애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꿰다 맞추려고 하는 것만 지금 목표인 것인지 그리고는 또 틀림없이 안에서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음식들은 사실 그냥 구매를 해가지고 온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식단에 드는 비용은 다 어디로 갈까?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궁금증이 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유족들은 시설 종사자들의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또 부적절한 조치 때문에 희원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 부분이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가래떡 큰 거를 억지로 먹이는 과정에서 이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당장 생각해보는 게 그걸 뱉어내게 이른바 합리입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심폐소생술만 하고 그냥 119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그 바람에 사실은 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사 상태 이런 거 아니냐. 5분만 지체가 돼도 굉장히 장애가 크게 올 수 있는 30분을 그렇게 뒀다라는 거군요. 예. 이 희원 씨 아버님이 또 의료인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모습을 CCTV로 봤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족들 말씀 중에 제가 좀 아팠던 것이 저산소증으로 태어나서 얻은 장애랍니다. 희원 씨 장애가. 근데 또 저산소증으로 사망을 했다. 자, 관련해서 시설 측의 뭐 해명, 입장도 좀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설 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와서 배고플 것 같았다. 그래서 음식을 먹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식을 잘 먹이려고 한 행동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욕심이 과했다,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의뢰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서 지금 과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 뭐 어떤 혐의 좀 적용이 가능할까요? 일단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물어야 되죠. 근데 현재 그 경찰에서 나온 얘기로는 일단은 뭐 수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고의인지 과실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업무상 과실로 인한 그 치사인지 아니면
살인의 어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요. 당시에 그 이 시설의 관리 일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런 그 사망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더라도 폭행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러한 폭행이 단순 폭행 수준을 넘어서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뭐 보조금, 지원금 사용 등을 비롯해서 이 시설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